결국 자사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를 사이트를 매매하는 일이 많이 있게 됩니다. 많이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즉 이것이 곧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즉 내 거라고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종 삼촌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자주 인사드리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자주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사무실에서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더 부담 없이 더 빠른 속도로 자주 만나 뵐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요. 지난 스토리에 이어서 계속해서 내용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이 오픈마켓, 실버가 옥션, 지마켓 같은 오픈마켓을 다뤘고요. 그래서 가장 처음 하신 분들은 이런 판매 플랫폼들을 추천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경험이 쌓이시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그 다음에 쿠팡을 도전하시기를 제안드렸죠. 왜냐하면 오픈마켓에 비해서 훨씬 많은 노출 구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이제 고수의 영역, 다음 단계의 영역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다름 아닌 자사몰입니다. 자사몰 굳이 필요해? 꼭 그것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픈마켓이나 여러 가지 채널들을 몇 년 이상 하셨던 분들은 결국 자사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 부동산 시장에 요즘 관심들 많으시죠? 그리고 막 워낙 불장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이 집이라는 것이 내가 사는 곳, 불안하면 안 되는 곳, 뭐 이러기 때문에 더욱 더 이렇게 거래되는데 이런 논란이 많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 이커머스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오픈마켓이나 그 다음 중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정책이 조금 바뀌고 그들의 경쟁자가 새로 나타났을 때 오히려 위축되는, 그러니까 내 재산권이 혹은 영업망이 보장이 되지 않는 한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사몰, 브랜딩화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내 것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사실 온라인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야 내 거? 그런 게 큰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프라인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뭐 상권 좋은 곳에 매장을 내려면 상권이 좋으면 좋을수록 뭐 코너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버스 정류장 앞, 그 다음에 대단지, 아파트 대단지, 뭐 입구라든지 이렇게 트래픽이 좋고 장사가 잘 되는 곳일수록 뭐가 세죠? 월세가 셉니다. 또 하나 센 게 있나요? 권리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특히 권리금은요, 상권이 안 좋더라도 혹은 트래픽,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숫자가 적더라도 내가 판매하는 이 장사 아이템이 잘 될 경우에 원하는 그런 한국의 특징적인 권리인데요. 이 권리가 온라인에는 없냐?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오픈마켓에서도 물건을 아주 잘 파는 셀러의 아이디는 거래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거래가 흔하지는 않고요. 거래가 된다고 하면 자사몰, 독립몰이 거래가 일어납니다. 즉, 잘 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사고팔고 매매가 일어난다는 거죠. 처음 듣는 얘기라고요? 네, 온라인 거래 사이트가 이미 여러 개가 존재하고요. 또 온라인 커뮤니티, 이커머스 상품을 파는 셀러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모를, 사이트를 매매하는 일이 많이
있게 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스타일란다가 로레알에 인수됐죠. 사실은 이렇게 큰 기업이 인수해야 인수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작은 개인 단위 브랜드, 개인 단위 쇼핑몰들도 많이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즉 이것이 곧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즉, 내 거라고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 때 내 걸로 인정받느냐? 이게 결국에는 이퀄 트래픽이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인정받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냐? 특히 이제 고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인지 자체만으로도 자산권이 형성되죠. 어디 어디 사이트 스타일 난다.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이트 좋아하면 검색해서 그 사이트 찾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브랜딩 되기 이전에는 누구에게 먼저 인정받아야 하냐면 가장 많은 검색 결과를 내고 있는 네이버, 구글, 다음 이 세 개 뭐 굳이 얘기하면 일단은 네이버가 가장 트래픽이 많으니까 네이버한테 인정받아야지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요. 고객도 빠르게 우리 사이트를 모르더라도 내 사이트를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특히 네이버에게 우리 사이트가 인정받을 수 있고 빨리 고객에게 노출될 수 있는가 그 비법을 지금 공개할 테니까요. 지금부터는 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네이버가 가장 먼저 우리 사이트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노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판을 세팅하냐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제 지인 얘기를 해드리면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제 지인이 쇼핑몰을 열고 싶었어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열고 싶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봐서 제가 일단 회사를 그만두지 말고 사이트를 먼저 개설하고 쇼핑몰을 개선하고 일반적으로 카페 입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죠. 무료이기도 하고 또 너무 업력이 오래돼서 많은 서비스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카페 입사 이용해가지고 일단 사이트 하나 구축해라. 비용이 뭐 많이 들지도 않는다. 사이트 구축한 다음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 등록을 통해서 등록 작업부터 해라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웹마스터 도구 등록은 제가 이제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어떻게 등록하는지를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왜 이 작업이 필요한지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포털인 네이버나 다음 그리고 구글에서 우리 사이트가 노출돼야 하는데 우리 사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모르면 노출 자체를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로봇이 우리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읽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이트에 어떤 컨텐츠가 올라오고 어떤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고 어떤 상품들이 팔리고 있는지를 잘 긁어서 정보들을 확보해 가지고 네이버 기계 저장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가 고객들 원하면 그 정보를 검색 결과 화면에 노출해 줄 수 있는지 하려면 가장 먼저 웹마스터 도구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드린 거죠. 왜 이 웹마스터 도구를 통해서 우리 사이트를 등록하면요 가장 핵심은 우리 사이트의 사이트명입니다. 그리고 각 상품들의 상품명, 특히 상품명이죠. 그 다음 태그 값들,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동일한 주제로 반복적으로 컨텐츠가 올라오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 사이트의 정보들을 네이버 서버에 계속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웹마스터 도구 등록이 약간 더 모르겠다 이러시면 바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정보 등록 방법은 제가 한 번 더 잡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이 작업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지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드렸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네이버가 우리 사이트와 사이트에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긁어가더라도 노출을 그럼 아무나 다 해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제 지인의 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업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또 컨텐츠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노출을 잘해줍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예요?
업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두 번째 포인트는 좋은 컨텐츠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네이버의 로봇은 좋아하고요. 이 숫자들이 좋으면 좋을수록 검색 결과 화면에 우리 사이트를 무료로 노출해 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 세 개 포인트는요, 돈 안 쓰고 마케팅 할 수 있는 핵심 오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업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업력? 내가 예를 들면 저는 도자기를 판다 그러면 도자기만 나는 20년째 팔았는데 내 업력을 보고 노출을 결정해 준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사이트의 업력입니다. 이 사이트가 언제 처음 개설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쭉 이용해 오고 있는지, 업력이 길면 길수록 이 사이트가 더 검증되었다라고 네이버 로봇이 인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제가 아직 퇴사하지 말고 사이트를 개설해서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업데이트를 먼저 해라,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핵심은 업력을 길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하게도요,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상품이 지속적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네이버 로봇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생산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계속 소비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좋은 컨텐츠일 확률이 높다라는 논리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 기준으로, 예를 들면 A라는 사이트도 100명이 들어오고 B라는 사이트도 100명이 들어오고, A 사이트 컨텐츠 100개가 동일하고 B 사이트 컨텐츠 동일하다고 했을 때, 만약 업력이 이 사이트가 1년 더 길다면 노출은 우선순위가 어디라고요? 업력 긴 사이트가 우선순위로 노출된다고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는 업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컨텐츠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도자기를 판다 그러면 이 도자기에 관련된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돼야 한다는 거죠. 10년 된 사이트인데 10년 동안 도자기에 대한 컨텐츠가 단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어. 그러면 네이버 로봇 입장에서 이 사이트는 관리되지 않는 사이트구나 라고 인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정 간격에 한 번씩 계속 상품 혹은 주요 컨텐츠를 올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도자기를 판다면 도자기 상품이 꾸준히 올라와야 하고요. 즉 신상이 계속 올라와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도자기에 관련된 예를 들면 글들을 계속 남길 수도 있고요. 이미지들을 계속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가 정말로 이 키워드를 커버할 정도로 검색 결과를 노출해 줬을 때 검색을 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컨텐츠가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주지 못하면 이 사이트를 노출해 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도자기로 쳤을 때 노출해야 될 구자, 즉 무료로 노출해야 될 구자는 3개에서 5개밖에 되지 않는데, 업력도 없고 컨텐츠도 없는, 특히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는 사이트를 노출해 준다는 것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손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관 데이터가 비슷한 컨텐츠, 관련 키워드가 많이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돼야 하는 것입니다. 블로그 해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더 빠르게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내가 예를 들면 도자기 관련 컨텐츠를 하고 싶은데 도자기도 했다가 먹방도 했다가 의류도 했다가 하면 도자기에서 노출될 확률이 떨어지죠. 블로그 지수라고 우리가 표현들을 하는데요. 물론 네이버 공식은 아닙니다만 우리끼리 하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이 블로그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출해서 어렵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두 번째까지 이해되셨다면 이제 세 번째로 무엇이냐면 트래픽의 확보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걸 한다는 것은 쉽지도 않고요. 또 일정 컨텐츠가 쌓이기 전까지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컨텐츠를 이용할 사람들을 찾아내줘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겁니다. 업력도 오래됐고 사이트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컨텐츠도 올라오는데 단 한 명도 그 컨텐츠를 소비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로봇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돼요? 뭐야, 이거 의미 없는 작업이네, 혹은 이거 되게 C급 컨텐츠네,
고객들한테 노출해봤자 고객들이 좋아하지 않겠군.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에서 뭐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사이트에 랜딩 시키거나 유튜브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랜딩 시키거나 아니면 뭐 블로그를 통해서 해서 우리 사이트로 랜딩 시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이 우리 사이트에 트래픽을 옮겨 왔을 때 이 고객들이 1초 만에 나가지 않고 상품도 구경하고 그냥 컨텐츠도 구경하고 심지어 상품을 사고 그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이버 로봇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와, 이 사이트는 업력도 길고 컨텐츠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신상품도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고객들도 많이 와서 여기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그 다음 물건도 사는구나. 아, 이 사이트 똑같이 도자기 찾는 사람들에게 노출해 준다면 만족도가 좋겠군 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뻔한 얘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네이버 로봇이 이걸 다 읽어갈 수 있냐 없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것 뿐이죠. 네이버 로봇 우리가 처음에 우리 웹마스터 도구 등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웹마스터 도구를 등록을 하게 되면요, 얼마나 많은 컨텐츠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시간을 체류하고, 그리고 실제로 물건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까지 모두 다 집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저장되고 네이버가 서버가 그것을 계산해내서 어떤 사이트를 노출해주는 게 검색 결과 화면에서 고객들이 더 만족할까라는 계산들을 다 뽑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이트가 그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업력, 그 다음 지속적인 컨텐츠 업데이트, 그리고 고객들의 이용률, 트래픽의 연장, 확장, 이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사이트의 노출 결과가 무료로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자사몰은 결국은 내 것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지루하고 어렵고 힘든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2년, 3년 이렇게 오래 지속적으로 내가 이것을 업으로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무조건 대부분의 셀러들이 브랜딩을 고민하게 되시고 이 브랜딩을 고민하면 다음에는 결국 내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자산을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곧 저는 자사몰이라고 생각하고요. 브랜딩을 완성시키는 것도 온라인 공간에서는 자사몰이다, 브랜드몰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하나하나 다뤄갈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